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2년 전 30 탄핵무효 태극기 항쟁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열사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대한민국의 깃틀 세 분 대통령께 대한 예를 갖추겠습니다. 모두 단상 위에 스크린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퍼진 공산주의 광풍 속에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 멸공, 부국, 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강하게 제2의 도약으로 만드신 박정희 대통령, 국민의 자유, 안전, 그리고 경제,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 김정은 독재 정권과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과 싸우신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상징 박근혜 대통령, 세 분 대통령께 대하여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지금부터 제113차 태극기 집회 그리고 30 탄핵무효 태극기 항쟁 두 해째가 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온 대한민국이 거짓으로 물들었던 2년 전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은 속았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기에 우리가 바라본 현실은 무너져가는 경제, 무너져가는 안보, 그리고 파탄난 우리의 가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잘못된 인권 상황까지,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첫 단추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시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뤄야 하는 것임을, 우리의 시대적 사명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거짓으로 물들였던 불의의 세력들과 다시 한번 태극기 탄핵무효의 외침 속에 깃발 아래 다 함께 모여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그리고 우리 애국국민들, 당원 동지 여러분,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거짓, 조작, 기획, 사기, 탄핵, 국민이 선언한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정치보복, 인신강간, 법치사망, 국민이 명령한다. 즉각 석방! 즉각 석방! 즉각 석방! 즉각 석방! 대한애국당과 함께 죄 없는
오늘 제113차 태극기 집회 그리고 30 탄핵무효 태극기 항쟁 두 해째가 되는 오늘 개회사는 천만이 무죄석방본부 형 공동대표이시자 전 사선 의원이신 원조 충신 이규택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오셨구만요. 여러분, 오늘은 3월 10일 날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맞죠?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헌법이 사망하고 법치주의가 죽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짧게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선 우리가 탄핵 무효인 것은 국회의 탄핵 소추가 무효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십니다만 그 중에 저는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20명에서 40명을 됐다 안 됐다나 이것은 바로 입법권의 침해고 바로 투표 행위의 부정행위고 불법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신성한 그 존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이거를 김무성이가 박지원이가 40명 달라 20명 달라 국회의원이 뭐 공깃돌이? 에? 이런 그래서 그 40명을 또 따로 모아놓고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입법권 농단이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고 입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박지원이와 김무성이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때문에 국회 탄핵 발의는 무효입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그래서 우리 김무성과 박지원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특검을 실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또 탄핵 무효 소송입니다. 재판입니다. 당시에 공보관을 했던 배모 씨가 말에 의하면 양심 선언에 의하면 8명의 재판할 때 최순실이 공소장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서 앉아있어가지고 OX식으로 풀었다는 게 재판을.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재판이요? 개판이지 개판. 맞죠? 더군다나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페난 마이크 보도에 의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8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뭐냐,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걸로 결정을 해놓고 일주일 전에 청와대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다 공갈 협박을 놨더니 뭐냐, 하야하라고, 자진해서 하야하라고, 아니면 우리가 만장일치로 탄핵시켰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입니다. 이게 공갈 협박 아니야? 개판입니다. 이게 재판거래 아니야? 개판거래입니다. 아니, 양승태 대법원장은 무슨 재판거래다 뭐라 해가지고 구속시켰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그게 사실이면은 즉각 구속하라! 즉각 구속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탄핵 무효입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따라서 또 그 탄핵 소추 내용을 보면 전부 가짜 뉴스예요. 신문에 가짜 뉴스는 누가 만들었어요? 김경수와 둘끼리 만든 거죠. 김경수와 둘끼리 만든 이 탄핵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이고 그 대신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도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원당 복귀할 때까지 우리 태극기 이빨 아래 똘똘 뭉쳐서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모실 분은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고 현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이신 이주천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주 전에 우리는 불행과 행복을 맞이했는데, 불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당하신 것이 있지만 이 탄핵의 불행 속에서 와신상담한 결과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해서 대한애국당이 창당되면서 국민 각성운동이 벌어지고 구국운동이라는 태극기 혁명이 일어난 점에서 우리 스스로는 감격하고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점만 탄핵의 불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상 위법입니다. 헌재 소장이 공석인 중에 8명이 판결을 한 것은 헌법 절차에 위배됩니다. 두 번째, 헌법에 명시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탄핵은 내란죄, 외환죄, 뇌물죄일 때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순실 재판 1심이 진행 중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결정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애국당 여러분들은 이 8명의 현재 재판관의 이름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헌정을 농란하고 주사파 정권의 등장에 대문을 열어준 반역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선진국들은 탄핵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탄핵을 당한 나라들은 저 제3세계의 후진국가들이 함부로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3월 5일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통해서 검사가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10명을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삼권 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법부의 자경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 내부의 우익 판사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애국당의 진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것입니다. 헌재는 각성하라! 주사파는 물러가라! 문재인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정치에 아무 관계도 없었던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2년 동안 거리로 내몬 것은 무엇보다 탄핵이 거짓이었기 때문이고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탄핵 무효. 원천 무효. 여론조작 국민기만 즉각 석방. 즉각 복귀.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바른 언론을 짓기 위해 자유일보를 지금 대표로 역임하고 계신,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신 곽성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곽성문입니다. 2년 전 3월 10일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한 날이라고 그럽니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우리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날입니다. 어떻게 정말 우리가 청와대로 보내드린 분인데 그분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비통함을 맛봤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앞 그 아스팔트 광장에 넘어져서 목숨을 잃은 4명의 탄핵반대 순국 열사분들에게도 정말 심심한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이 넘어가고 나서 우리들은 그래도 헌법재판소를 믿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판사들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에서는 정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7년 1월 첫째 토요일 1월 7일 저기 강남 삼성역 코엑스 그 넓은 강남 대로에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우리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 토요일 밤마다 광란의 굿을 벌이는 저 촛불 세력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나와서 헌법재판관들의 힘을 실어자. 그래서 그날 강남 그 대로에 30만 명이 나오고 50만이 나오고 결국 3월 1일 3.1절 특별 우리 집회 때는 100만 군중이 동대문까지 꽉 메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기각 판결을 내려줄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은 대통령께서도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시고 단 1%도 탄핵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의연한 모습으로 기다리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촛불 저 정권 찬탈 세력과 공모하고 아니 그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그냥 요식행위로 절차 그대로 집행한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말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도 나오시고 서석구 변호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견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얻으실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두 번째 재판 날인가 강일원이라는 판사가 주심인데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국회 검찰 국회 그 법사위원장 소추단이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보내온 소추 의결서 말하자면 기소장이 너무 부실하니까 또 내용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하면서 탄핵 사유 5가지를 차례대로 불러주고는 요걸 토대로 기소장을 다시 써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 쳐서 시험지를 내면은 선생이 그걸 보고 100점이면 100점 주고 50점 주면 50점 주고 빵점 줄 수도 있는 건데 따로 한 명을 불러서 야 모범 답안을 다시 가르쳐주고 다 고쳐 써가지고 다시 제출하라 해서 100점 주는 꼴 아닙니까? 그 국회에서 보낸 기소장이라는 게 정말 허술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15건의 신문 기사와 당시 특검이 진행하고 있던 구속했던 안종범 수석과 최서원 씨에 대한 기소장 이 두 가지 이 15가지 확정된 범죄 사실 단 한 건도 없고 새로운 탄핵 사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부실한 기소장을 헌재가 받았으면은 그냥 그대로 채점해서 이거는 아예 그냥 논의 심의할 가치도 없어 하고 기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모범 답안을 가르쳐주고 기소장을 다시 써오라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맞도록 써오라 그래서 대통령 아예 처음부터 때려 잡아 넣으려고 이놈들이 작정을 했던 놈들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에 탄핵 재판을 180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 또 필요하면 2개월 더 연장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100일도 안 되는 3월 13일 날짜를 박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교통사고 접촉사고 재판입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는 재판을 날짜를 미리 잡아놓고 100일도 안 되는 시일에 졸속으로 했습니다. 이자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이 촛불 세력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이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대로 요식행위로 해준 아주 비겁하고 더러운 촛불 세력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참여했던 8명 재판관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똘똘 뭉쳐서 탄핵 찬성을 했냐고. 자, 그 이후에 많은 사실이 나왔습니다. 태블릿 PC 자체라는 게 완전히 가짜라는 게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 탄핵 기간에 저 드루킹이라는 저 작자들이 킹크랩인가는 동원해서 수천만 건의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8명에게 묻습니다. 다시 지금 심판을 받는다면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날 대통령을 쫓아내는 그날까지 단 한 건이라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이유를 찾아낸 게 있느냐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이 자들은 차례대로 퇴임하면서 문재인이한테 국가 훈장 받아가지고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법과대학 교수하고 로스쿨 교수하고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관 8명이 비록 현실의 법의 이름을 빌려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고 지들은 대학 교수로 변호사로 비록 잘 살지만은 역사의 법정이 남아있고 양심의 법정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8명 이름을 하나씩 부르겠습니다. 크게 불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이영미,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들은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촛불 세력들에게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아예 종북적이 김일성 사교 집단 체제에게 갖다 바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예상했던가? 여러분, 이 8명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보다 더한 탄핵 팔적으로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모든 사건을 발단시킨 국회의원,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탄핵에 찬성한 62명의 얼굴과 명단도 맞게 똑똑히 기억해서 이 자들에게 하늘에 벌이 내리도록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마지막 구호합시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무효.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몇 분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돌아가신 줄 아세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4분이 돕고 병원에서 또 돌아가셨어.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백남기 농민은 죽음이고 저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서울시 한복판에서 대낮에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 다 묻어버리고 다 외면해버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생명과 존엄성은 같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 보십시오. 3월 10일 날 태극기만 들고 저항하던 헌법재판소 탄핵에 저항하던 저분 옆에는 태극기만 있고 하얀병도 쇠파이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분은 그 현장에서 경찰의 스피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저기에 어떠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는 저항 것이 없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생명이 그런 겁니다. 어떤 죽음은 귀하고 어떤 죽음은 귀하지 않다. 잘못된 겁니다. 전모시 서울제 백병원, 박모 삼성병원, 김모 강북 삼성,
이모 적십자병원, 조모 적십자병원, 세모 세란병원, 김모 강북 삼성병원. 실신에서 실려간 분들이 9분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들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이거는 역사고 진실입니다. 저분 돌아가셨죠? 저분 멀쩡한데 돌아가셨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2017년 3월 10일의 현장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앞에 피가 낭자하는데도 언론방송들 싫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소방 매뉴얼에 따라서 이 네 분이 돌아가시고 76명이 부상을 당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공지하게 돼 있어요. 공지하셨어요? 공지하셨습니까? 자, 119 상황관리 표준 지침에 따라서 사망 3명 또는 중상 5명 이상 되면 보고하고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톡이나 MMS로. 하셨어요?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현장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3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계단에서 발표 돌아가셨어요. 경찰이 그렇게 차벽 설치 안 해서 자기들은 정당한 방어했다고 하는데 차벽 설치하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뒤에는 사람들이 오고. 소방은 지금 12시 9분에 신고했는데 12시 38분에 출동하고, 또 한 분은 12시 16분에 신고했는데 12시 28분에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그 소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원까지 가는데 무려 40분 걸렸습니다. 이 진실을 듣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듣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야합 판결로 국민을 농락한 헌재를 특검하라! 헌법농단 사기 탄핵 이정민을 처단하자! 애국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투쟁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2년이 지났지만 우리 그때 그 분노 그대로 이 나쁜 부역자들에게 100배, 1000배 이것들이 피눈물 흘릴 때까지 갚아주어야 합니다. 기필코 응징해야 합니다. 다음 연설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셨고 지금은 윤창중 TV 칼럼 세상으로 활약해 주시는 윤창중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함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윤창중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시고 문재인에 저항하고 계시는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몰락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문재인에게 권력을 물어다가 갖다 바친 사장께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보루임을 포기하고 촛불 세력의 영합에 문재인을 가짜 대통령으로 만든 사장께였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인 저 윤창중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결은 완전 무효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은 가짜 뉴스를 폭탄처럼 퍼부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했고, 박지원과 김무성은 그 가짜 뉴스를 모아서 가짜 탄핵을 의결했고, 박영수 특검, 천인 공로할 박영수 특검은 가짜 수사를 했고, 대한민국 헌재는 가짜 판결을 했고, 대한민국 법원은 가짜 판결을 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33년이라는 건국 이후 최악의 추형을 받게 된 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그것도 모자라서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을 동원해서 댓글 공작으로 대한민국 여론을 조작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찬탈한 가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여기까지 이어왔습니다. 저 윤창중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태극기 혁명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윤창중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연설을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 혁명은 지금부터 문재인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혁명 역량을 동원해서 문재인 타도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태극기 혁명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태극기 혁명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신뢰, 제가 그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 행복시대 제가 반드시 열겠습니다. 날개 아픈 봉황아 슬퍼하지 말아라. 너의 덫을 민초들이 풀어주고 있구나. 암울한 시간을 지나 어둠이 흩어지거든. 저 멀리서 가지 같은 서광이 비춰지니 좁은 날개를 열고 하늘은 날아올라라. 울지 마라, 잊지 마라. 너는 봉황이란 걸.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대각기의 깃발로 함께 부정하자.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분하기도 했구나. 누굴 위해 가시밭길 마다하지 않았나. 암울한 시간을 지나 어둠이 흩어지거든. 저 멀리서 가지 같은 서광이 비춰지니 좁은 날개를 열고 하늘 날아올라라. 울지 마라, 잊지 마라. 너는 봉황이란 걸. 울지 마라, 잊지 마라. 너는 봉황이란 걸. 봉황이 반드시 날아오를 것임을, 무궁화가 다시금 어여쁘게 피어날 것임을 우리 모두 믿습니다. 잘못된 불의에 저항하자. 탄핵 무효! 원천 무효! 여론조작 국민 기만 탄핵 무효! 원천 무효! 다음 모실 분 바로 옆에 서 계신 분입니다. 애국 열사분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시신, 너무도 감사하신 사선 의원 홍문정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감옥에 계신 대통령으로부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대통령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에 전원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 세력이고, 여러분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죄 죽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탄핵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이 무효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애국 시민을 향해서 용기를 내라고,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탄핵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보내주고 있고, 우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반드시 애국 태국 세력이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촛불은 꺼집니다. 촛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촛불로 마치 대한민국을 다 태울 것처럼, 헌재를 태워버린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위대한 태극기 세력은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은 꺼진 촛불 위에 태극기 혁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애국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 1일 3.1절 기념식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100만 가까운 시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모여, 태극기 세력들이 모여서 여러분, 탄핵 무효입니다. 탄핵이 잘못됐습니다. 나라를 바로잡읍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촛불은 정치 테러입니다. 대통령이 돈을 먹었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운영했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은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밖에 없고, 김정은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고, 대통령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밖에 없는 죄였고, 그리고 애국 대통령을 촛불 혁명으로, 정치 테러로 탄핵했다는 것을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시민은 대통령께서 당당히 옥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 만세와 영원한 대한민국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천명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태극기는 승리합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 애국 세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영원히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라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탄핵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더 많은 애국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0만이 모여도 이 좌빨 정권은 우리가 10,000명 모였다, 20,000명 모였다, 우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를 넘어 세계 만방에 우리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아니, 중앙청 앞에, 헌재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탄핵 무효, 태극기의 새로운 미래를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죠?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우리 편이고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 편이고 세계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좌익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의도에서부터 헌재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우리의 역적들을 몰아내고 탄핵을 바로잡으며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 투쟁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멀리서 와주신 분입니다. 멀지만 가까운 나라, 우리의 형제국, 우리의 혈맹국, 미국 공화당 후보셨던 유진유 회장님이십니다. 전 미주 한인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저 역시 눈물나게 홍문정 의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조만간에 우리 홍문정 의원님 대한애국당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오늘 제가 보니까는 많은 기존 그 언론사 TV, YTN, KBS 다 나오셨는데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서 이 대한애국당이 이 태극기 집회를 확실하게 전 국민한테 알려줘야 될 것이 여러분들한테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 회사에 돌아가서 당신들 그 데스크에 있는 그 썩어 빠진 언론 노조놈들한테 만약 이 행사를 안 보여주면은 당신들 그 주먹으로 대갈통을 깨버리십시오. 언론은 노조가 아니에요. 여러 언론 여러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선비입니다. 선비. 당신들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 정신 빠진 저 정교조 놈들, 지들이 노동자래. 노동자라면은 교육계 떠나서 저 공사방 가라. 저는 오늘 앞에서 많은 연사님들이 말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피치를 하는 우리 조은진 의원님이 나중에 나와서 하실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이 얘기는 안 합니다. 탄핵 무효 이런 얘기 안 하고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 하실 거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 자한당의 대표로 있는 황교안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자결해라. 황교안이는 자결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황교안이가 저 헌재에서 그 엉터리 재판을 했는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병신같이 대통령을 뺏기고 2년간 숨어서 꼼짝 안 하다가 자한당 대표로 나오라니까는 튀어나와서 어젯밤에 제가 TV를 보니까는 무슨 저 재래시장 가서 김밥 사먹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저 황교안이는 서울역에 나와서 자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미국 돌아가는데 자한당의 저 반역자들, 번역자가 아니라 제가 또 말이 실수가 나오네. 반역자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안민석 이름! 안민석! 박근혜 대통령이 숨겼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숨겼다는 그 300조 찾아가지고 이 서울역 광장에 와! 이 개만도 못한 안민석 이놈! 아주 칼갈이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안민석 이놈이 미국 와서 설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정미, 이하저 헌재 재판관들도 이 자리 끌고 나와서 아주 돌팔매를 해야 됩니다. 5,000년 한반도 역사에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역적 무리가 저 헌재에 있던 저 8명이고 저 자한당의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놈이고 저 박지원이 이상 그 수많은 그 나쁜 놈들 영원히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가 이자들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아주 그냥 대갈통을 깨부시라고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양심 있는 시대의 지식인이시자 그리고 올바른 보수 평론가 현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제국기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탄핵 무효! 문재인은 퇴진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시중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전대미문 마지막 문자를 문재인 씨 문자로 해가지고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은 역사상에 없었다. 불문가지 문자로 문재인 씨를 바꿔서 모두들 다 아는데 문재인 씨만 모른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를 문재인 씨만 모른다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6.25를 일으킨 저 북한 괴뢰 집단과 뭘 해보겠다고 아직도 꿈에서 못 깨는 이 한 줌도 안 되는 주사파 세력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사파를 척결하자. 6.25를 일으켜서 500만 명의 살상을 낸 그 북한의 괴뢰 집단, 그리고 아웅산 테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그 세력, 그러한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기 탄핵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북한의 지령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비폭력적인 법치를 가장한 가장 잘못된 역사의 추문이다. 그래서 6.25 전쟁 아웅산 폭파목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전면무효를 선언하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주사파 세력은 또다시 위장평화쇼, 한반도 비핵화쇼를 하면서 또다시 대한민국 현대사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북한이 쓰고 있는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그들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통성을 유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당장 퇴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2년 전에 헌재 앞에서 순국해 가신 우리 열사님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역사의 흐름 쪽에서 의롭게 죽어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끝까지 그분들의 애국 정신을 함양하고 우리 당이 처한 당면한 현실 과제와 책임감을 인식하고 앞으로 열심히 투쟁하자! 우리 대한애국당은 두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탄핵의 주동적인 역할을 한 박지원, 안민석,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유승민과 같은 가짜 탄핵 세력들을 물리치는 선봉에 우리 대한애국당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유튜버 황장수가 이야기했는데 을사오장 못지않은 가짜 평화에 합작하는 가짜 평화 세력 문재인, 임종석, 문정인,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정인, 임종석. 그렇습니다. 그런 가짜 평화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이 싸워야 될 전선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열사님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우리 대한애국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뚝 대한민국의 정통우파 세력으로 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적자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태극기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매봉통일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남광규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탄핵 무효! 즉각 석방! 즉각 복권! 2년 전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적어도 3표의 반대표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탄핵이 기각되어지지 않을까. 최소한 2표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8대 0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만큼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을 믿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8대 0으로 나온 결과를 보고 제가 7대 1만 나왔어도 그 결과를 수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정치 권력과 촛불 세력의 기세에 눌려서 결국은 헌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짓 언론과 거짓 선전에 놀아나서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양심을 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무지한 판결을 했는가. 여러분 태어나서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 제명 들어봤습니까? 그야말로 세계의 창피를 당할 죄명을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죄로 엮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무너지면서 2년 뒤 오늘 사법부가 무너졌습니다. 대부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급 판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인신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법을 잘 아는 교수 학자들이 신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잠시 후 2부 집회에 또 연단에 서시겠지만은 이 태극기 집회 연단에 서서 법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판단에 따라 탄핵의 불법성을 말씀해 주신 저기 계신 한상수 인제대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상수 이들이 지난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과 판결에 대한 역사적 재판은 이미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법부가 특히 현직에 있는 판사들이 오로지 법에 따른 판결을 통해서 무너진 사법부를 정상화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법부 내에 있는 우리법 연구회라는 추사파 정치 집단에 휘둘리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은 여기 계신 애국 태극기 국민들이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에 추가 내려가겠습니다. 탄핵 무효! 즉각 복권! 즉각 석방!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전 MBC 아나운서, 언론 정상화, 언론 자유를 위해 오늘도 싸우고 계시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방금 전 제가 아나운서라고 했는데 저는 아나운서는 아니고 기자입니다, 기자. 네. 네, 지금 오늘 사실 좀 심각한 얘기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수많은 언론인들, 제가 또 있었던 곳을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또 작년까지 MBC의 기자였지 않습니까? 제가 MBC 노동조합을 2013년도에 설립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언론은 민주노총에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언론인들, 여기 계신 기자님들 반드시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노총 노조에 휘둘려서 기사 쓰고 방송 내보내는 거 그거 자랑스럽습니까? 자, 저는 그 어느 언론사보다 가장 좌편향이 심하다는 MBC에서 기자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주노총에 맞서기 위해서 MBC 노동조합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제가 2017년 2월 2일 한참 탄핵 심판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MBC 본사 상암동 광장 앞에다가 천막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5m 높이의 높은 깃대 위에 태극기 설치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태극기를 설치했더니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잘 나갔던 소위 우파 성향이라던 MBC의 고위 간부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태극기 내려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파 성향이라고 했던 MBC의 고위 간부가 저보고 태극기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태극기를 왜 올렸냐라고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 올리는 게
정치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MBC 신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자제해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 말 하기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그깟 MBC 사장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열받아서 MBC 고위 간부인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MBC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아직도 저를 MBC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끊었습니다. 저희 MBC 노동조합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 심판 때 너무나 안타깝게 희생당하신 분들, 그분들의 유가족분들에게 저희 조의금 보내고 애도의 뜻 밝혔습니다. 저희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조원진 대표님께서 지난 3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 오정만 정리하면 자유한국당과 통합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김무성이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단 세력들의 말 들을 필요 있냐고 말입니다.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극단 세력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길거리로 나오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극단 세력 아니고 여러분들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박지원에게 형님 40명 제가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무슨 통합 따위 얘기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신임 황교안 대표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들과의 통합하면 안 됩니다. 그건 통합 아닙니다. 오염물질과 통합하는 게 어떻게 통합입니까? 암덩어리는 잘라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얼마나 우리 태극기 집회를 많이 보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우파입니까? 마찬가지로 요새 실망하는 게 많습니다. 요즘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 슬슬 태극기에서 발 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태극기는 뭐 친박 세력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친박 세력입니까? 그러면 촛불 집회 나왔던 사람들은 뭐 친문 세력입니까? 어디서 우리 태극기만 친박 세력이라고 그렇게 막 함부로 하니까 겁니까? 여러분들은 애국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4월 17일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한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싸워서 4월 1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탈북자 출신으로 NK 지식연대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박형광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에게나 이 마음이 미어지고 터지고 분노가 치솟아오르는 바로 그런 날이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2년 전에 이 종북 주사파 이놈들 때문에 바로 대통령으로 탄핵된 바로 우리 국민 국치일이고 대국민 분노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 방금 소개자가 저를 박흥강이라고 하셨는데 박흥강이면 어떻고 김흥강이면 어떻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저 북한의 김정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몸을 사르는 탈북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14년 전에 북한의 공산대학 교수라고 하는 꽤 괜찮은 중성계층에서 제가 김정일에게 알랑거리면서 붙어먹고 살다가
그것이 더는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저는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오늘까지 3만 3천 명이나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을까요? 배가 고파서 왔을까요? 아니면 돈을 벌러 왔을까요? 그것도 다 옳지만은 정말로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인간 생지옥을 뒤집었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왔고, 밤마다 라디오를 몰래 들으면 번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커다란 모습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가고 싶어서 꿈을 꿔도 대한민국, 자나깨나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총탄이 날아오는 두한강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은 와서 보니까 위대한 나라였고, 바로 국민들은, 여러분들은 세계 제1의 위대한 나라 한강 기적을 이뤄낸 정말로 존경하고 또 존경할 그런 국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저희가 그리워던, 저희가 눈물 흘리던, 저희가 감격하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저희들에게 정말로 실망을 주고, 탈북자들, 북한 주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던 그 아름다움을 산산이 짓밟아버리는 그런 악귀들에 의해서 짓밟힌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탈북자들은 그래서 오늘 정말 입을 쫙 벌리고 그 도끼 어린 김정은이 아가리로 한 발짝 우리 국민들 갖다 밀어넣고 있는 이 저주론 문재인과 여당, 그리고 그 주사파 세력들을 보면서 저희들을 탈북자들은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에게는 두 명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첫째는 김정은이고 둘째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정말 못 먹고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저희들을 따뜻이 안아주고 저희들에게 참답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삶을 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왜 우리가 원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김정은과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하루 종일 이야기하지만 제가 짧게 5가지만 그 똑같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과 김정은은 둘 다 단계적 비핵화라는 미명하에 북한이 북핵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계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김정은이 아가리에 밀어넣고 있고, 단계적으로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핵 용인하면 여러분들이 후대가 영원히 김정은이 그 핵 공간 앞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세세년년 그놈이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 생족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두 놈 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북한을 하나의 감옥으로 만들었고, 문재인은 그런 인간 교육리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극찬하고 그를 부양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두 놈 다 대숙청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적폐천사는 정권을 찬탈하고 김정은을 향해 이 나라를 바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고 다지기 위해서 날뛰는
북한식 대숙청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대숙청에 너무나도 진절이 안 나가지고 이 적폐청산이 그 더러움과 가증스러움과 그 일륜적인 그 분열된 그 너무나도 더러움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네 번째로요, 들어온다. 우리 탈북자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후에 탈북자 가족들을 다 오지로 추방하고 저희 탈북 단체장들한테 언제든 사살하라고 스탠딩 오더를 넣었습니다. 저도 지금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해고질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전 두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김정은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다 하더라도 저희 동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오르자 탈북자들은 일탈자 그리고 문제아로 다 둔갑했으며 우리 탈북자 민주화 단체들 그리고 북한 인권 단체들은 모조리 초토화돼 가지고 싹 짓밟혀서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김정은은 저희 탈북자들이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면 바로 이 문재인은 저희들이 생명의 존재의 환경을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탈북자들이 정말로 어렵지만은 저희들한테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탈북자들이여 북한 주민들이여 누구든지 자유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에 오라고 그렇게 손좋아 불러주시고 따뜻이 품어주신 우리의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께서 나오시면 정말로 저는 그때 다 드리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분께 북한 주민들이 올리는 그 충정의 마음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 애국당의 기치 밑에 태국기 깃발을 높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맞으러 갑시다. 탄핵 무효. 문재인 찢어주기라.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실수가 있었던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김은광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짓, 조작, 기획, 사기, 탄핵, 국민이 선언한다. 탄핵 무효. 정치보복, 인신강금, 법치 사망, 국민이 명령한다. 즉각 석방. 대한애국당과 함께 권력 찬탈, 친북 좌파 독재정권 끝장내자. 마지막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시대의 의인, 국민의 부름에 응답한 태극기의 구심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투사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관심과 함께 모시겠습니다.
대구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거짓 탄핵, 불법 탄핵, 조작 탄핵, 이것은 모두 조작된 거짓 사기 탄핵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의한 탄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손석희의 제2, 제3의 손석희 노릇을 하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가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PC를 조사하고 특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태블릿 PC를 조사하고 특검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들이 업무와 탄론학과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무엇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까?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하나의 여건이라도 있으면 말해보라고 저는 특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80가지가 넘는 거짓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비겁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바보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지키지 못했고 대한민국을 오로지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만을 생각하는 그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그들이 보수라 얘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고 국회의원 대선, 3선, 4선, 5선 그 국회의원들을 믿었고 우리는 김무성과 유승민을 믿었고 김성태와 권선동이도 보수의 정치인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았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고 보수우파 국민을 배신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저 종북 친북 세력에게 갖다 바친 배신자요 역적들인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이러한 국민을 배신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그러한 배신자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김무성과 윤석열을 처단하자! 박한철과 이정미가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훈장 시클 받아라! 너가 그 훈장이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역적의 훈장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았다 아닙니까, 여러분? 박한철이 받은 훈장이, 이정미가 받은 훈장이 자자손손, 대대손손 대한민국의 역적의 훈장이 되도록 그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하자! 여러분, 그 쓰레기 같은 방송에 패널들이 나와서 주절 80가지의 거짓말을 주절 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짓말을 다 모니터링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라도 거짓에 살을 열었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그 쓰레기 같은 패널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그렇게 좌파로 사회주의로 민주주의로 몰고 가고 있는 그 패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3월 1일 100만 국민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에 600명 모였답니다. 많이 써줘서 1000명 모이고 더 많이 써줘서 2000명 모였답니다. 기자들의 자존심, 공정언론, 공정방송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3월 1일날 2000명 모였습니까? 그 2000명이 저기 종각에서부터 이 서울역을 가동되었는데 그 2000명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고 이 친탈 참사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고 그것도 끌어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정권 잡고 1년 9개월 만에 나라를 완전히 참사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문재인이한테 그러한 권리를 줬습니까? 70년 역사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밟고 피 흘리며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를 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무너뜨립니까?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촛불 쿠데타 세력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가 답이라고.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민중민주주의 세력이고 자유주의 세력이고 결국은 전반기의 공산화 세력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좌파 독재 정권,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 대한민국 땅에는 단추는 이 붉은 무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전부 다 처단하라. 유튜브 방송이 깨어 있습니다. 오늘 배가 보니까 40개 정도의 유튜브가 왔네요. 거짓의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르칩니까? 거짓의 말로 붉은 힘으로 국민들을 속인다고 국민들이 속습니까? 그들은 왼쪽 눈으로 생각하고 왼쪽 입으로 말하고 왼쪽 귀로만 듣는 종북 좌파 빨갱이 세력들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 빨갱이라고 자인했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빨갱이는 일제단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얘기했던 그 빨갱이 일제단전은 공산당 세력의 단전은 빨갱이를 몰아내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사람한테 안부를 주셨잖아요. 우리 옆에 계시는 공문정 대선배님하고 조원진한테 여러 애국 국민들이 고맙다고, 조원진 대표 고생에 감사한다고 그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2년 걸렸습니다. 정말 지독한 분이에요.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 2년 동안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30도 40도 영상 40도에도 태극기를 들고 제발 건강하게만 지켜달라고, 제발 건강하게만 버텨달라고 이 좌파 세력들한테 굴종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답게 그렇게 버텨달라고 우리는 투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았습니다. 이제 대통령님 모시고 탄핵의 잘못이 무엇인지, 배신자들이 무엇을 업무했는지, 거짓 선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밝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밝히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우파정당 건설하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하게, 그 어느 때보다 의연하게 우리 헌법재판소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표님의 힘찬 구호와 함께 나갈 준비 되셨습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Come